자, 일단은 내 첫 번째 경기 이제 맨유 대 이제 풀럼. 자,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현재 리산마 그리고 좀 완비사카 그리고 이제 루크쇼와 같이 지금 수비에서의 결장자가 많은 편이고, 자, 게다가 이제 지금 추가로 좀 결장자가 발생했죠. 네, 최근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호일룬 또한 결장하게 됩니다. 확실히 지금 뭐 공격에 지금 핵이라 볼 수 있는 호일룬의 부재는 네, 어느 정도.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구수님. 아이고 별풍선 50개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이제 해외 축구랑 미국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417님도 반갑습니다. 네, 이제 구수님께 방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구수님. 자, 아무튼 뭐 최근 좀 공격이 좀 주축이라 볼 수 있는 호일룬의 부재는 좀 맨유 입장에서는 네, 좀 타격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풀럼 역시 현재 지금 뭐 핵심 공격수라 볼 수 있는 지금 라우리 메네스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앙팔라냐 또한 지금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 중이에요. 거기가 이제 뭐 맨유도 맨유지만 풀럼 역시 핵심 선수 2명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지금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통틀어 최근에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뭐 지금은 부상 당해서 이번에 못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뭐 호일룬이 좀 살아나면서 공격이 좀 많이 좋아졌고, 그게 지금 좋은 성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무튼 좀 최근 뭐 흐름 경기력 다 좋은 그런 맨유라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풀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흐름이 괜찮았긴 했지만 이제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이제 홈에서 패배를 당하며 좀 다소 흐름이 끊긴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풀럼이 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며 이제 맨유의 좀 빌드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최근 좀 맨유 선수들이 그런 압박에 좀 잘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좀 풀럼의 압박 그런 플레이가 좀 생각보다 좀 재미를 못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오히려 좀 풀럼이 무리하게 좀 압박을 가다가 좀 맨유의 좀 공세 오히려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풀럼이 좀 아무래도 좀 압박을 좀 강하게 넣는다고 해도 최근 좀 맨유가 좀 압박에 대한 대처가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풀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현재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맨유가 그래도 홈에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맨유가 전부 이제 풀럼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현재 뭐 흐름, 경기력, 뭐 상성까지 고려하면은 호일룬의 좀 부재를 감안해도 맨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네, 맨유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뭐 언어 같은 경우에도 이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맨유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 대 이제 에버튼. 자, 일단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포워드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주앙 페드로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지금 주전 풀백이 지금 하인셀우드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미토마 같은 경우에도 좀 부상 이슈로 인해 결장 의심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에서의 좀 손실이 큰 그런 좀 브레이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뭐 단주마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좀 결장 및 결장 의심에 대한 이슈까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였어요.
그리고 최근 브라이튼이 좀 퐁당퐁당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력은 나름 좀 꾸준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브라이튼은 뭐 여전히 좀 믿을만한 그런 좀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3무 2패로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주포가 많이 빠진 팰리스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좋지 못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다음에가 최근 뭐 전체적인 흐름이나 좀 경기력 모두 좋지 못한 그런 에버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우선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브라이튼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확실히 지금 뭐 이제 침투나 좀 컵백 같은 그런 공격 패턴이 좀 좋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공격 패턴을 통해 에버튼의 수비를 좀 두드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지금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골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원정에서 이렇다 할 찬스도 많이 못 만들면서 공격 전개도 지금 좋지 못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은데 특히 원정에서 더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에버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아이고, 네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소지사랑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별풍선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해외 축구랑 이제 미국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소지사랑님께는 이제 이틀치 보내드리기 때문에 내일 것까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뭐 이제 좀 최근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하면은 좀 어느 정도 결장자가 있는 브라이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에버튼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브라이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보다 이틀 정도 덜 쉬고 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이제 브라이튼보다 열세일 수 있다. 네, 이 점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이튼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브라이튼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이제 뉴캐슬. 자, 일단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부상으로 결장한 이제 제수스와 진첸코가 여전히 지금 결장 의심 상이에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제 복귀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확실히 장담은 못하는 상태다, 이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칼럼 윌슨 정도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 의심 상이다, 이 정도로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좀 뉴캐슬도 좀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편이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면서 5연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가지고 2, 3일 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다만 이제 포르투 원정에서 아스날이 유효슈팅 하나도 기록을 못하면서 굉장히 좀 최악의 공격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며 이제 패배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좋았던 그런 경기력과는 다르게 직전 포르투전에서는 좀 나는 좀 최악의 경기력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비가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어요. 일단 뭐 최근 뭐 매 경기마다 뭐 멀티 시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뉴캐슬의 약간 좀 실점력이 많이 높은데 그거를 지금 좀 화력으로 약간 좀 커버치는 느낌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스날이 이제 뭐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유효슈팅을 뭐 하나도 기록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번 경기 수비가 안 좋은 뉴캐슬 상대로는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만들 것으로 보고, 그리고 뉴캐슬 역시 좀 공격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아스날 상대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난타전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약간 좀 이어갈 수 있다. 네, 약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당연 아스날이 더 좋긴 하지만 일단 좀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 영향이 이번 경기까지 좀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 3일 전에 이제 포르투갈 원정을 뛰고 돌아와 바로 또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많이 열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 좀 뉴캐슬의 흐름이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1.3대 지금 아스날의 승 배당은 좀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약간 이유들을 다 들어서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배당 대비했을 때 뉴캐슬 프랜스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경기다. 안 그럼 어노바는 요거는 3.5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캐슬 프랜스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한 경기, 알메리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일단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그리즈만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 또한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첫 승이 없을 정도로 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첫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최근 알메리아의 좀 경기를 봤을 때 좀 살펴보면 우선 이제 홈에서 한 명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바오 상대로 좀 무승부를 거두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원정에서 그라나다 상대로 좀 비기는 등 현재 뭐 리그 순위에 비해 좀 쏠쏠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좀 조만간 좀 알메리아가 이제 좀 첫 승을 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약간 좀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런 알메리아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인터밀란 원정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유효슈팅 한 개도 기록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돌아왔어요. 확실히 좀 경기력에서도 좀 많이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로 이제 돌아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두 팀이 맞붙는다고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었어요. 자, 다만 이제 현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런 흐름이나 폼이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성적 또한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 3일 전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경기를 뛰고 바로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와 또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좀 알메리아에 비해 좀 많이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최근 이런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런 원정에서 안 좋은 경기력, 그리고 뭐 체력, 컨디션, 그리고 흐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알메리아가 약간 반전을 일으켜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슬슬 알메리아의 좀 첫승 타이밍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약 예상을 하자면은 이 경기가 혹시나 말까 좀 반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알메리아 프랜스 볼게요. 네,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메리아 프랜스의 요거는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대 라이프치.
일단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망, 그리고 알폰스 데이비스, 우타메카노, 그리고 지금 마즈라우이 등이 좀 결장 중으로 좀 전력 누수가 좀 꽤 큽니다. 네, 특히 좀 수비에서의 결장이 많은 그런 미넨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뭐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인 그런 좀 클로스터만이 좀 결장 중인 걸 제외하면은 뭐 큰 결장자는 없다, 이렇게 지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보험 상대로도 지면서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고,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투엘 감독도 이번 시즌이 끝나고 이제 미넨을 좀 떠나야 되겠죠. 떠나게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팀 내적이나 외적으로 전부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잠시만요. 말이 좀 이상한데,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조직력도 지금 많이 좀 망가졌고, 그리고 팀 내부나 좀 외적으로나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미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미넨의 이런 좀 최근 수비를 봤을 때 좀 상대팀한테 굉장히 좀 위협적인 찬스를 좀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원정이라 해도 뭐 라이프치히가 지금 현재 미넨 수비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창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게다가 이제 특히 지금 미넨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좀 역습이 능한 좀 라이프치히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재미를 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미넨 역시 뭐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여 경기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팀캠이나 이제 분위기, 경기력 모두 안 좋은 미넨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라이프치히한테 좀 이긴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라이프치히한테도 좀 최근 많이 약했던 그런 미넨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히 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3.5 기준인데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라이프치히 프렌승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꼬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꼬장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 오늘 이제 해외 축구랑 미국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꼬장님께도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꼬장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입스위치 대 버밍엄 시티. 자, 양 팀 다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풀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양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우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로더럼 유나이티드 상대로 간신히 4대3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 흐름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다가 좀 직전 경기에서는 좀 생각보다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면서 저조한 폼을 보인 그런 입스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해요. 자, 다만 이제 문제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의 성적과 경기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버밍엄 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역시 좀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반영하듯이 현재 원정에서 좀 3연패 중으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버밍엄이죠.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직전 입스위치의 수비를 봤을 때 충분히 버밍엄도 득점을 노릴만 하지만 버밍엄 또한 그만큼 원정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좀 실점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일단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원정에서 좀 수비가 안 좋은 뭐 버밍엄 시티 상대로 뭐 화력전에서 뭐 크게 밀릴 만한 요소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전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그런 버밍엄 상대로도 효율적인 공격을 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력전으로 가도 이 경기는 좀 입스위치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입스위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입스위치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영어인데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입스위치 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 자, 일단 블랙번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커요. 주전 수비수가 지금 3명 결장. 그리고 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특히 좀 팀 내 득점 1위 지금 조나단 로이가 결장 중인 건 노리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플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원정 경기를 뛰었고 거기서 이제 2무 1패를 기록한 채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뭐 솔직히 좀 큰 수확 없이 이제 좀 돌아온 그런 블랙번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매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핵심 공격수인 서전트의 폼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서전트의 좀 좋은 폼으로 인해서도 공격에서 지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양 팀 다 좀 본래 공격이 좀 좋은 팀이지만 지금 노리치와 달리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좀 잘 안 돼. 좀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지금 블랙본의 유효슈팅이 지금 많이 없는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개면이나 이런 거에서 좀 득점 기회를 잘 못 만들면서 최근 좀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블랙본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뭐 지금 현재 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뭐 노리치가 더 안정적으로 잘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공수 방면에서 우세한 노리치가 좀 더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블랙번이 노리치 상대로 강하긴 했지만 최근 폼과 흐름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건 원정이라고 해도 노리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노리치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뭐 최근 좀 약간 블랙번의 그런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홈이기도 하고 좀 득점을 한다고 뭐 전제를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언더보다는 오바 사이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리치 프랜스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햄튼 대 이제 미럴. 자, 일단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지금 다운스가 좀 여전히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우스햄튼 입장에서 호재인 게 이제 공격수인 채 아담스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전력이 보강됐다 이렇게는 말씀드렸군요. 자, 그리고 이제 미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제에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긴 연승 행진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헐시티 상대로 홈에서 2대1 패배를 당해 홈 연승 행진이 이제 깨졌습니다.
일단 뭐 직전 헐시티전에서 사우스햄튼의 그런 후방 빌드업도 많이 불안했고, 그리고 좀 측면을 자주 허용하면서 좋지 못한 수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후방에서 불안했던 말은 사우스햄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미럴, 네 일단 뭐 현재 좀 4연패 중으로 네 지금 완전히 부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지금 공수 방면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미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뭐 이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도 안 좋고, 그렇다고 뭐 공격이 좋냐? 네, 그것도 아니에요. 네, 공격 전개 또한 지금 좋지 못하면서 공수 방면에서 지금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사우스햄튼이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홈에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우스햄튼도 좀 이제 침투나 좀 컵백과 같은 그런 공격이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공격을 통해 현재 좀 허술한 미러의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사우스햄튼이 중원 싸움에서도 좀 미러에 많이 좀 우세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중원에서의 좀 장악도 어느 정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이 직전 경기 이제 헐시티 상대로는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해 좀 후방 빌드업이 많이 불안했지만 미럴은 압박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경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좀 빌드업을 펼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게다가 이제 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위권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도 미럴보다 더 클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 경기도 이제 저는 분석해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햄튼 사이드 볼게요. 사우스햄튼 승. 그리고 이거는 1엔드 기준 네 마인스까지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네 2.5 기준 이거는 오버사이드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우스햄튼 승, 마인스 승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대 이제 벌리. 네. 이 경기는 뭐 이제 팰리스가 이제 감독이 좀 바뀌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첫 경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팰리스의 좀 결정적인 두도 좀 크고 그리고 뭐 현재 좀 팰리스의 경기력을 믿기는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냥 무승부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언더바로 접근하신 분들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팰리스 대 벌리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고배당 무승부 아니면 언더바는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헐시티 대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네, 요것도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프랜슨 보는 경기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디프 시티 대 이제 스토크 시티. 네, 요거는 이제 카디프 시티 프랜슨. 그리고 언어바는 이건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이제 끝났고,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